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고 짧게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난 뒤 2년 뒤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경우입니다. 자식들이 다 반대하고 혼인신고까지는 하시지 말아라 그리 말렸었는데 시어머니는 결국에 혼인신고까지 하시긴 하더군요. 초짜 며느리였던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나이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게 말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함께 사시기만 해도 될 것을 굳이 혼인신고까지 하시다니. 그 일로 남편과 시동생 한동안 시어머니 얼굴 안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그렇게 저한테 중재를 하길 바라셨죠. 저 또한 시어머니 결정 옳지 않다 생각을 했지만 어디 며느리가 되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혼을 하신다고 할 때 시어머니는 저의 동조를 엄청 구하셨었고 저만큼은 당신의 편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이긴 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뭐라 하기만 하면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나를 이해하지 않냐고, 시커먼 아들놈들은 이해 못해도 여자인 며느리 너는 이해를 하지 않냐고, 그리고 며느리가 그랬다고, 짧지 않은 인생 즐기며 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 살라고 했었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저리 이야기한 게 과연 결혼을 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셔라 라는 뜻이었을까요? 분명 저리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와 마주한 자리에서 말이죠. 이젠 자식 걱정 좀 덜 하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며 사시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마치 당시 시어머니의 행동을 응원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 말하기도 곤란한 며느리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암튼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제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아버지를 만들어 주셨고 남편과 시동생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홀대할수록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대우와 봉양, 제게 받기를 원하셨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신다.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보고 싶어 하신다. 네 시아버지 생신이 언제다. 네 시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라 등등. 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며느리가 대꾸를 하고 시아버지를 인정 못하겠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시동생이 못하는 자식 노릇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일로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바라지 않았고 차라리 그냥 내 한 몸 희생해서 기분 맞춰 드리면 남편과 시동생 굳이 찾지 않았으니까 그리했죠. 순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란 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게 뭐를 해달라 요구를 하셨었지 시아버지가 나서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만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제게 이런저런 며느리 돌이 원했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만두었겠죠.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가도 눈치를 보셨고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식들하고 거의 인연을 끊어진 것에 대해 죄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이 그리 원하지 않는다 해도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신 거겠죠. 물론 이해는 할 수 없지만서도요. 그런데 이런 시아버지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폐암 말기 받으신 지 3년 되셨었는데 투병 3년 만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시아버지 병환이 깊어지니까 남편과 시동생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병수발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안 되었다고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시어머니 고생 되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 잘 챙기고 했으니까 많이 도와드리라고요. 시아버지 상황 심각해지기 전까지 남편과 시동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지가 그나마 실비보험도 있으시고 암보험도 있으셔서 병치라는데 비용적 부담이 없었으니 그럴만도 했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동생 눈에는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만 보이는 듯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러니 저보고 시아버지를 좀 돌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좋은 분이긴 합니다. 저도 압니다. 염치도 있으신 분이었고 제게 한 번도 시아버지 대접 더 받으려고 강짜를 부리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이 집안 며느리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 좀 도와라. 이런 말과 형수님이 그동안 하셨으니까 어머니 좀 편안하게 그 같이 사시는 분 가시기 전까지 잘 살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쪽은 시아버지 아닐까요? 그 분은 병에 걸리고 싶어 걸렸겠습니까? 가뜩이나 눈치 많이 보는 분인데 시어머니 자식들이 자기 욕을 얼마나 할까? 자기 원망을 얼마나 할까? 전전긍긍이신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어머니가 안 되었다 불쌍하다. 그러니 저보고 시어머니를 좀 챙기라뇨. 정작 자식인 남편과 시동생은 쏙 빠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더군요. 힘쓸 일 있을 때 자기 자식들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르지를 못하는 거겠죠. 자식들한테는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다.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지고 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둥.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뿐, 정작 집에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정리해야 할 땐 저를 부르시더군요. 하루는 시어머니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호스피스나 요양원을 좀 알아봐 달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버지를 그곳으로 보내야겠다고요. 만일 이곳에 시아버지가 계속 머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호스피스 요양병원? 알아보니 신청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웨이팅을 해야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시아버지를 데리고 있겠냐고 대충 알아본 거 아니냐고 제게 화를 내시는데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저는 며느리로서 반기를 들지 않았을 뿐 애초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결합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에 제가 해야 할 도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상태 최악으로 치닫자 시어머니는 제게만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얼른 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비극적인 일일까요? 시아버지는 최대한 버텨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은 거냐 윽박을 질렀고 비쩍 말라 가족만 붙어있는 시아버지는 미안하지만 나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싶다. 최대한 먹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읍소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모습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 좋다고 함께 살겠다고 자식들 다 뿌리치고 결혼하셨던 분이었는데 병들어 갈 일만 남은 시아버지를 어디로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 인성 자체가 의심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요. 와,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다 죽어가는 사람 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시동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해야지만 어머니가 편한 거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걸 꺼려 한다면 갈라서서라도 내쫓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이더군요. 모두 다요. 그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일수록 저는 시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과 시동생에게도 어이가 없었고요. 처음부터 그들의 입장에선 시아버지란 존재, 아버지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 존재를 시어머니가 저의 인생, 남편과 시동생의 인생에 끌어들이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싫든 좋든 인간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도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 입장만 두둔하며 이혼을 시켜야 한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말만 해댈 수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자식들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심정이 어떨지 참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 우리가 독하다고 생각해? 다 죽어가는 노인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그분을 아버지라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어머니 옆에 잠시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이런 선택을 하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맞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독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형수님도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저희와 똑같이 행동하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리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형수님은 자주 들여다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부모 생각 먼저 안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방식을 선택한 어머니도 그렇고 그 방식에 찬성을 하고 부추기고 있는 저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좋았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없는 시아버지 만들어준다 했을 때 저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내팽개치는 건 할 짓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데 왜요? 도대체 어머니가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고 사셨는데 자식들이 말리는 결혼까지 하시면서 혼인신고까지 하신 분인데 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요? 그분은 안 불쌍해요? 아픈 사람이 더 불쌍한 거 아닐까요? 이건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회피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시아버지의 자식들은 어찌하느냐? 말씀 적으신 시아버지에게 귀 동량으로 들었던 것은 자식들 대부분 다 외국에 있는 경우였고 따님 한 분만 한국에 계신데 시아버지 결혼을 반대했던 따님 역시 시아버지와 거의 의절을 한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이혼을 말릴 순 없었기에 저는 시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계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고 적어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한이 되면 안 되니 그 따님 연락처를 좀 달라고요. 만일 그분이 그래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 그만인 것이고 적어도 자식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알리긴 해야 하지 않겠냐 했지요. 지금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 시아버지는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건지 시아버지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 요양병원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가시겠다 하시더군요. 자기가 가야 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되게 벌어진 일들은 아니었지만 결혼 5년 만에 그들의 민낯을 본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내가 만약 남편과 사는데 죽을 병에 걸리면 저 사람도 나와 이혼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 불쌍하다 하며 저를 내쫓는데 한몫할 것만 같았고 남편 또한 앞장서서 그리 행동을 할 것만 같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로 저는 남편 포함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신뢰를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에는 꽤나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여윳돈이 있는 분이라 생각을 못해서 중간급의 호스피스나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비용을 올리니 시아버지가 들어갈 만한 병동을 쉽게 구할 수가 있더군요. 이혼과 동시에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습조차 보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 참 독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날 자리에 없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 요양병원 입소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치킨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어머니, 시동생, 남편 이렇게 셋이서 치킨에 맥주 한 잔씩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잘 넣어주고 왔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스럽다는 둥. 내 인생은 왜 이러냐는 둥. 불쌍한 양반이니 네가 좀 잘 챙기라는 둥. 울먹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시동생, 시어머니 눈물 흘리네 파쩍 달라붙어서는 이제 가셨으니 되었다고,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구석 며느리 그만두겠다고요. 당신의 아내 노릇도 그만하겠다고요. 나도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는 존재 되는 것이냐고. 나 내다 버려놓고 당신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앉아서 치킨 뜯고 있을 것이냐고. 인간 같지 않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는 거냐고. 니들이 인간들이냐고 악을 썼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족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는 아니었지만 쓸모 없어졌다고 내다버리는 인간들인데 사람들도 아닌 거죠. 시아버지 이혼하고 저도 이혼하고
어찌 보면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해버린 경우였었네요. 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시아버지하고의 인연은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다는 그 따님 또한 만나게 되었답니다. 처참해진 아버지의 몰골에 따님은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고, 그 옆에서 저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시 요양병원 비용 지불하라고 준 그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 통장 건드리지 않았기에 시아버지 요양병원 비용 말고는 나갈 것이 없는데, 소소하게 몇십만 원씩 혹은 몇백만 원씩 혹은 천만 원씩 몇 달 전부터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진 누워 계셨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따님의 돈을 쓰시는 건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빠져나간 돈의 출처를 말이죠.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카드를 하나 가지고 계셨더군요. 시아버지의 그 통장 카드 말이죠. 그 전부터 그리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면 남남인데 이건 엄연히 범죄 아닙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머리에서 확 스쳤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의 돈은 좀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 재벌이다. 나도 이혼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돈 받자고 죽도록 고생을 해야 쓰겠냐. 대신 술을 하나 마련해 놓았기에 걱정은 없다. 그 양반 혼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라는 그 말이요. 전 시어머니는 그동안 야금야금 시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고 마치 자기 돈인 양 사용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당연히 범죄죠. 절도 아니겠습니까? 착취 아니겠습니까? 저도 너무 황당했는데 저보다 더 황당한 건 시아버지의 따님이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자기 아버지 내 버릴 땐 언제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뇨. 따님은 전 시어머니가 행한 시아버지 경제적 착취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했죠. 전 시어머니가 그동안 시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그 짧은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전 시어머니나 남편, 형편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1억이란 돈 바로 변제할 만큼 넉넉하진 않았었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어찌 제가 그들 사정 몰랐겠나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부랴부랴 미안하다.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건 그 양반이 쓰라고 한 거였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그 따님 똑 부러지더군요. 실형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노인복지법 위반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따위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냐고. 고소를 취하기를 바라면 얼른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콩밥까진 아니어도 흠집 정도는 내게끔 하겠다고 윽박을 질렀죠. 전 남편은 제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대요. 그 따님 좀 말려달라고요. 그리고 무슨 1억까지 썼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저는 전 남편에게 통장 내역 사진 찍어 주르륵 보내주었습니다. 1억이란 돈이 당장 어디 있냐고, 이혼하면서 돈 깨져서 정말 가진 게 없다고 하는데, 당신 어머니 집 팔아. 그 집 팔고 당신이랑 살면 되잖아. 그리고 매일같이 치킨 뜯으면 되잖아? 어쩜 이러니? 사람들이 악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도둑질까지 하고 있었네? 난 이거 당신 어머니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얼른 해결해. 이 따님 지금 큰일 치를 것 같거든? 제보한다고 하더라.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 버리고 이혼하더니 정신 혼미해진 남편도 갈취한 미친 여편네로 말이야. 방송 타고 싶지 않으면 얼른 해결해야 할 거야. 그리고 알지? 요즘엔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자식들 신상까지 다 까발려지는 거. 아마 시간 문제일걸? 전 시어머니 집 팔아 현금 1억 준비했길래 소송 취하야 했는데 의외인 곳에서 일이 하나 발생해 결국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동네 가장 입사한 땡땡이 엄마에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혼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궁금했던 땡땡이 엄마에게 제가 모든 사정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아줌마들 특성 잘 아시죠? 낱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하다못해 그 아파트동 아이들의 입방아이도 오를 정도였으니 완전 망신 개망신 당한 거죠. 평소에 전 남편 예의 바르다는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음흉한 구석이 있었냐고.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집안 사람들하고
한 아파트동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는 둥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입을 놀리고 다닌 거였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도 가만히 계시질 않았더군요. 전 시어머니 돌아다닐 때마다 이미 누구인지 다 까발려졌으니 어르신들도 전 시어머니 눈여겨봤던 거였죠. 전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들고 있던 종량제 봉투 집어던지는 어르신들까지. 저런 꼴 당하면서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 저도 그 아파트 받고 이혼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었는데 이유는 그 아파트 근처에 재개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재산 불리는 거였는데 못해도 몇 배이고 잘하면 몇십 배로 뛰는 곳이었는데 빚 보지도 못하고 헐값에 팔아 넘기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일 입산 땡땡이 엄마에게 들었네요. 모란에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인간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썽을 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1년 반 정도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그 따님은 제게 시아버지의 통장을 넘겨주었고요. 꽤나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통장이었는데 아마 자기 아버지도 제가 가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그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버지를 내칠 때 보살펴줘서 고마웠다고 자기 일처럼 분노해주고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줘서 고맙다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했죠. 시아버지 일은 안 된 거지만 저도 시아버지 일로 인해 그들의 됨됨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저는 그토록 제가 하고 싶었던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시아버지에게 가장 싱그럽고 향기 좋은 꽃을 선물해 드리고 있고요. 결혼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남자를 만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만 보면서 살고 싶네요. 너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봐와서 그런지 인간들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정겹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